집에 너무 늦으셨죠? 네. 저희 집사람은요. 이 모든 술집이 다 12시면 문을 닫는다고 우겨서요. 네가 내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알아? 나하고 살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 왜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그럼 12년 전엔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물론 그때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의 교양을 함양해준다고 선배들이 만든 교양학교가 있었어요. 그 페미니즘 테마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타인에게 말 걸기였어요.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온 그 어린 남자 대학생이었던 제가 읽기에는 약간 파격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 처음에 읽었을 때는 왜 이런 사람이 소설의 주요 인물로 등장해야 되는지 얼른 파악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 불편한 인간들에게 나는 왜 매력을 느낄까? 알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서 은희경의 소설을 하나씩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불편하다는 것은 난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변화와 새로운 발견을 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문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를 맞춰주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를 좀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보해준다는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사실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희경 작가는 즐겨 그리는 거죠. 10대 시절에 은희경 선생님의 그 인물 속 그 불륜담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나머지 소설들도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마이너리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10대 때 읽었는데, 제가 원래 불륜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훌륭한 문학들은 다 불륜 얘기거든요. 안나 까레리나 불륜이죠. 뭐 채털리 부인의 사랑 불륜이죠. 다 불륜입니다. 아니에르노 작가 뭐 인생이 불륜이죠. 이게 농담이고, 아무튼 어른의 세상을 저에게 가르쳐준 소설이었고, 그때 제가 초기에 썼던 어떤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제도와의 어떤 그 야합? 사랑이라는 개념과 제도의 야합 같은 것을 제가 좀 야유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다른 이제 여성 작가들도 뭔지 일탈이라든지 그 궤도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런 소설이 처음이 아니고 오정희 선생님도 쓰셨고, 박완서 선생님도 쓰셨고, 박경리 선생님도 쓰셨고 다 쓰셨던 얘기인데, 이제 90년대에는 이런 걸 다룬 여성 작가들이 많아져서인지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고 그런 불륜 소설 이제 그만. 얼마나 큰 폭력이에요. 우리는 각자 여성의 내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가부장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여성들은 지금 자기의 그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불륜인 거예요. 다 지금 나를 찾으려는 것 자체가 지금 집을 벗어나는 거라면 집이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왜 집을 벗어나려고 해? 이건 불륜이야. 이거는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보고서 뭉뚱그려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90년대 또 한 분위기였죠.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은희경 씨가 선정됐습니다. 은희경 씨는 제22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서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쓰는 것뿐입니다. 이런 소설이 상을 받게 돼서
됐다는 것은 제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소함, 그런 가벼움으로 이 삶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이 동의가 되는 세상, 즉 90년대 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오늘날 여성 문학의 새로운 또 저수지가 아니었나. 은희경, 전경린 등등의 작가가 있어서 오늘날 젊은 여성 작가들이 마음껏 섹슈얼리티라든가 젠더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권력의 미묘한 그 차별의 문제들을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열렸다. 그러면 작가님 개인에게 결혼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굉장히 졸업할 수 없는 학교죠.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결혼, 30대 생각했던 결혼, 40대 다 그 시기별로 결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못하는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결혼 생활이 끝났다면 나는 이 생각만 하겠지? 이때 끝났다면 이 생각만 하겠지? 그래서 지금의 결론은 긴 세월 동안 지속되는 관계라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많은 사유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그게 그 학교의 가르침인가요? 지금 다니는 입장에서 다니는 입장에서 책방마다 다 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는 어떤 세상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새 작품을 구상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노트를 사요. 예. 그게 저희 즐거움이기도 한데 얇은 노트를 사서 뭐 인물을 다 이제 그리고 인물의 나이나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쓰거든요. 배경도 쓰고 시대 배경, 장소 이런 것도 자세히 써요. 이거를 시간 중심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노트에 다 써놓거든요. 이게 점점 이제 한 페이지에 적혀 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조그만 노트 한 개씩으로 다 나뉘어요. 그게 완성이 돼야지 소설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단편도 그런가요? 단편도 그래요. 은희경 작가가 태어난 인생 이후 7년 만에 장편 소설 빛의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소설가인 주인공이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70년대 여대생 기숙사 생활을 다시 돌아보며 현실을 회피했던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일부 학생들로 인해 소란해진 대학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일부 불순 학생들의 횡포에 강점된 학원을 정부는 이 이상 학원의 무질서를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 문을 닫았던 대학들도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 학도 호국단에서는 자체 정기 검열과 교련 실기 경진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풍성한 가을철을 맞아 이 영원한 맞수로 불리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정기전이 벌어졌습니다. 연세대학이 이성, 이무성부, 1패로 우세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1977년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생 데모가 많았고 또 그리고 그때 막 계속 학생들도 군사훈련을 받던 시기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또 좌절되고 막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남성의 언어로만 적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겪었단 말이야. 우리도 거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도 좀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전국 82개 대학이 졸업식을 갖고 7만 5천여 명의 학사와 8,500여 명의 석사 그리고 600여 명의 새 박사를 배출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복 입고 졸업했어요. 이때 1977년에 이제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처음으로 대학에서 페미니즘 이제 과목이 개설이 된 해거든요. 그리고 저기 사진 찍힌 모델들도 꼭 제 모습 같아요. 예, 우리 방 풍경인 것 같아요. 제가 묘사한 대로 크림색 뭐 2층 침대 옷장이 있고. 기숙사, 그중에서도 여대 기숙사를 소설의 배경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작가들에게는 자기만의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소재다. 그런데 그 여자대학교, 1977년에 여자대학교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소설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진짜 모든 준비를 다 했거든요. 에피소드며 이런 것들, 뭔지 객관적인 자료, 제 기억의 자료 다 만들고 인물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야기를 왜 쓰는 거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소설에는. 너무 막막해서 진짜 막 울었어요. 예. 그 무렵에 강남역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 서울 서초동에 있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휘두른 중기에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시대가 여성을 어디로 내몰았고 결국 그 여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그런 얘기로 좁혀졌죠. 그때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내 몫을 했나?
10점을 풀이로 만들었어요. 27번 은희경 소설은 답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거는 정답이 있죠. 질문. 은희경의 필살기 5. 두 글자. 가로 열쇠 두 글자. 필살기. 독설?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새해 선물로 처음 작품 활동 시작하셨을 때 오정희 선생님이 심사평에서 하셨던 가장 첫 문장이 일단 이 소설은 매우 재미있다. 그 재미를 유지시키는 동력 중에 하나는 그 유머인 것 같아요. 은 선배가 얘기를 해야 재미있어요. 이야기꾼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마이크 점유율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저는 재미없는 걸 좀 못 견뎌서 항상 소설도 재밌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저 개인으로도 실정을 빨리 느끼고요. 그래서 뭔가 나라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근처에 있다가 작가님 집을 알아서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 잡지 부록에 실린 적이 있던데요. 아, 그런 게 가끔 실리죠. 전 서울 살고요. 여긴 부모님 집이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작가이십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세요? 네, 정미숙입니다. 정미숙 씨, 반갑습니다. 저는 네.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사실 여배우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첩첩산중이라는 홍상수 감독이 만드신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때 제가 프로듀서였어요. 제 연기 어땠어요? 아, 저 이 자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카메라가 돌면 보통 일반인들은 잘 얼어서 연기를 잘 못하세요. 근데 뭐랄까 너무 새침하게 연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네네, 일단 정유미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상황이 마치 정말로 그런 지망생이 그 집 앞에 있는 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로서 역시 상대역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보고 이런 말씀 선생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랑 그 2살 차이밖에 안 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는 사실 그 3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은희경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면은 3일 밤을 새도 대화거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사실 저도 제 나이 또래 그 30대 후반에 비해서는 최신 트렌드나 뭐 지나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선생님은 항상 저보다 더 한 발짝 먼저 그 트렌드와 소식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뭐 아이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 소설, 퍼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셔서 저에게는 항상 최신의 작가라는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희경입니다. 네. 마침 작가님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인간의 몸 그리고 노년과 죽음을 다루는 작품인 시간의 감촉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구상을 한 것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이제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고아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쩐지 지금부터 제가 죽음의 순번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유가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은 나구나. 이제 10년 전에 써보려고 했을 때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인이란 존재는 무력하고 퇴행적이고 그래서 뭔지 그런 이야기가 어두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제가 65세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삶의 한 단계이고 모든 단계가 그렇듯이 이 단계에도 뭐 새로움이 있고 또 어떤 발견이 있고 또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마 좀 신작 작품을 아직 전혀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품의 한 대목 혹시 낭독 괜찮으실지.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고 또 해결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은 어딘가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사계절을 보내고 있다. 내가 생각한 진실과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지켜져서 훗날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걸 믿는다면 죽음 또한 소멸이 아닌 시간의 계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 이제 공주와 왕자가 결국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끝나거든. 그러면 저는 둘이서 잘 살았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좀 현실주의자인 면모인데 사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랑을 이제 해체되는 과정이 생활에 끼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막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사랑했던 그 감정은 어딘가에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나한테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어떤 광원처럼 나한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65세가 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삶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미처 모르는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단지 이상한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때로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은희경 작가가 살아있는 현재적인 젊은 작가가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나에겐 내가 말해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이미 지났어도 나를 웃게 하는 모든 것들과 잘 버텨준 날 기념하는 나의 근데 어떤 작가가 소설만 안 쓰면 소설가 참 좋은 직업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거를 관찰하고 질문을 갖고 생각을 오래 해보고 관찰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써서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너무 멋진 일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창작자들은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제작한 책이고요.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아무 페이지나 펼치시고 그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아니 예산이 좀 있으신가 봐요. 어머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나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냥 인터뷰를 핑계 삼아 우리 엄마 아빠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을 영화 또는 책으로 만든다면 제목은 무엇이라 하겠나요? 제목은